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담는 채널, 지혜로담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약은 병을 고치지 않고 습관이 병을 고친다. 요즘은 하루에도 여러 알의 약을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른 아침부터 약통을 꺼내어 물과 함께 삼키는 모습이 이제는 익숙하죠. 그런데요, 세상엔 약 한 알 없이 9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걷고 밥을 맛있게 먹으며 스스로 일상을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화려하지도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 습관이 있었을 뿐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채널 지혜로담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해 매일 삶의 작은 지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변화를 준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햇살을 마신다. 아침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드는 새벽. 정순이 할머니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킵니다. 무릎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걸 핑계로 하루를 늦춰본 적이 없습니다. 조심스레 창문을 열자 서쪽 산 너머에서 햇살이 부드럽게 번집니다. 먼지 한 알까지 반짝이는 그 빛 속에서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도 따스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오늘도 해가 떴구나. 그 한마디는 매일 아침의 인사이자 스스로에게 보내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손주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또 창문 열어요? 오늘은 더 추운데요. 괜찮아. 이 햇살이 내 약이거든. 햇살이 약이라고요? 햇빛은 그냥 빛 아닌가요? 아니란다. 햇살은 내 몸을 깨워주는 약이고 내 마음을 녹여주는 약이지. 근데 할머니, 해가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해롭잖아요. 그래,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지. 하지만 아침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내 몸의 기운을 다시 돌려보내준단다. 할머니는 창문턱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 빛을 마시는 표정엔 고요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햇살을 마시면 마음이 편해져. 젊을 땐 몰랐어. 눈부시다고만 생각했거든. 이젠 알아. 햇살은 살아있음의 증거야. 손주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할머니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묵묵하지만 굳건하게 세상과 함께 숨쉬는 존재로 보입니다. 햇빛은 단순히 밝음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햇살은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천연 공장입니다. 비타민 D는 뼈를 단단하게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 질병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햇살이 뇌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햇살이 눈에 들어오면 뇌는 아침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죠. 이 호르몬이 충분하면 우울이 줄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면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15분 이상 햇빛을 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0% 이상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순이 할머니는 그런 연구를 몰랐습니다. 그저 본능처럼 몸이 말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햇살을 쬐면 몸이 풀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거든. 젊은 시절 할머니는 농사일로 손이 갈라지고 비 오는 날이면 허리가 쑤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불을 털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햇살 한 줌이라도 비치면 살겠다. 그 한마디는 농부의 습관이었지만 지금은 인생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햇살은 모든 생명의 언어입니다. 꽃은 빛을 따라 피고 새는 빛을 따라 노래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보면 마음이 열리고 어둠 속에서는 불안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햇살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늘 말합니다. 햇살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 마음에도 있단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게 바로 햇살이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할머니는 매일 햇살이네요. 할머니는 웃습니다. 그래, 내가 햇살이 되어야지. 나이 들면 남이 비춰주는 빛보다 내가 내는 빛으로 살아야 하거든. 그 말에 손주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햇살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햇살을 마신다는 건 단지 햇빛을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오늘을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몸과 마음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마시고 그 빛 속에서 자신을 다독입니다. 오늘도 눈을 떴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 그 말 속에는 90년의 시간, 수많은 겨울과 여름을 견디며 얻은 진짜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햇살을 마신 정순이 할머니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합니다. 방 안 공기가 아직 차가운데 부엌에서는 오래된 주전자가 작은 숨결처럼 김을 내뿜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렇듯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잠시 식힙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미지근하지도 않게 컵에 따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십니다. 아휴, 따뜻하다. 그 한숨 속엔 안도와 감사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몸아, 수고 많았어. 이제 좀 깨어나자. 그때 손주가 부엌 문턱에 기대서 묻습니다. 할머니, 물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냥 물인데. 그래, 그냥 물이지. 근데 이게 내겐 약보다 나아. 진짜요? 물이 무슨 약이에요? 밤새 내 속이 얼마나 일했겠니? 간도, 위도, 콩팥도 다 일하느라 고생했지. 그 애들 깨워줄 인사 한 잔이 바로 이거야. 손주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근데 물을 꼭 따뜻하게 마셔야 돼요. 그럼. 찬물은 속을 놀래켜서 내장이 움츠러들어. 따뜻한 물은 속을 풀어주고 달래주지. 몸이 놀라면 병이 나고 달래주면 건강해져. 할머니의 말투는 마치 오랜 한의사 같습니다. 짧지만 세월로 단련된 몸의 언어입니다. 젊을 땐 할머니도 물을 소홀히 했습니다. 커피로 버티고 국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다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던 어느 날, 동네 의원 의사가 말했답니다. 약보다 따뜻한 물 한 잔이 낫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몸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아침은 늘 물 한 잔으로 시작됐습니다. 6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은 습관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위를 자극해 소화를 촉진하며 혈류순환을 도와 체온을 높여줍니다. 일본 국립의료센터 연구에서는 공복의 따뜻한 물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체내 독성 물질을 희석시켜 노화를 늦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사람은 변비, 피로, 두통이 감소했고 하루의 집중력이 향상됐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과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 몸이 찬 걸 싫어하거든. 나이 들면 몸이 따뜻해야 피가 잘 돌아. 손주는 장난스럽게 웃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물이 아니라 보약을 마시는 거네요. 그렇지. 나한테는 이게 인삼탕보다 나아. 근데 왜 이렇게 천천히 마셔요? 물도 급히 마시면 약이 독이 돼. 살살 숨 쉬듯이 마셔야 속이 알아듣지. 속이 알아듣는다. 그 말 재밌어요. 몸은 다 알아듣는다. 다만 우리가 못 듣는 거야. 할머니는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주전자에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그 빛 속에서 할머니의 얼굴도 잔잔히 빛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건강의 비결을 거창하게 찾습니다. 비싼 영양제, 수입 보조제, 최신 트렌드 음식. 하지만 정순이 할머니의 건강은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햇살과 물, 숨과 밥, 그리고 감사. 그 단순함이 오히려 가장 오래가는 비결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물 마시기는 단순한 생리 현상을 넘어 자기 돌봄의 의식으로 작용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나 자신을 돌본다는 감정으로 열면 뇌는 그날의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즉, 따뜻한 물 한 잔은 몸의 해독이자 마음의 정화이기도 한 셈입니다. 할머니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컵으로 그 물을 마십니다. 그 습관이 몸의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마음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손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할머니, 전엔 그냥 물이었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물처럼 보여요. 맑고 따뜻하고 조용한 사람.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너도 그렇게 살아.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물처럼. 세 번째, 단 3분의 고요. 물을 마신 정순이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옵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섞인 고요한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할머니는 늘 평상에 앉아 세상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담장 위로 부서지고 나무 그늘 사이로 빛이 한 조각씩 떨어집니다. 그 빛 사이를 따라 먼지가 춤을 추듯 떠다니고 할머니는 그 장면을 한참 동안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 시간 참 좋구나.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제 할머니의 하루엔 급한 게 없습니다. 누군가를 재촉할 일도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일. 그것이 가장 큰 일이 되어버린 나이입니다. 그때 손주가 마당으로 나옵니다. 할머니, 여기 있었어요? 아침부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춥잖아요. 그래도 좋단다.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이 고요해져. 고요하다니 그냥 조용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조용한 거랑 고요한 건 달라. 조용한 건 밖이 잠잠한 거고, 고요한 건 내 안이 잠잠한 거야. 손주는 눈을 크게 뜨며 묻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고요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야. 그저 숨을 느끼다 보면 생각이 잦아들고 마음이 잔잔해져.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살며시 잡습니다. 한번 해볼래? 눈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그 다음엔 아주 길게 내쉬는 거야. 그렇게 3번만 해봐도 마음이 달라진단다. 손주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세상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때? 좀 편해요. 근데 왜 그런 거죠? 그게 숨의 힘이란다. 마음이 급하면 숨도 짧고, 마음이 평온하면 숨도 길어. 숨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거야. 할머니는 이 습관을 4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늘 전쟁이었죠. 새벽부터 밭일하고 점심도 거르고 해 질녘엔 허리가 굽어버렸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그런 날이면 남편에게 괜히 소리를 지르고 자식들에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답니다. 화가 나면 숨을 먼저 쉬어. 화를 내면 내 폐가 먼저 상하고 숨을 쉬면 마음이 먼저 풀려.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화를 내기 전에 3번 숨을 쉬었습니다. 숨을 쉬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식고 다투려던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90세에도 약 없이 사는 비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건 놀라운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깊은 복식 호흡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25% 이상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두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즉, 호흡은 단순한 생명활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자연의 명약입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이 시끄러워. 근데 그 시끄러움 속에서도 잠깐 멈출 수 있으면 그게 마음의 평화야. 손주는 그 말을 조용히 되새깁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고요한 이유는 세상을 피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햇살은 몸을 깨우고 물은 속을 깨끗하게 하지만 숨은 마음을 정돈합니다. 몸의 건강이 약 없이 유지되는 이유는 마음이 이미 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평상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자, 이제 밥 먹자. 숨을 고르게 쉬었으니 이제 속도 고르게 달래줘야지. 그 말은 단순한 일상의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세월이 만든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4번째, 소박한 밥상. 햇살로 몸을 깨우고 물로 속을 정돈하고 숨으로 마음을 다스린 정순이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주전자에 물을 붓고 냄비에 된장을 풉니다. 이른 아침 된장국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웁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냄비 옆엔 미리 씻어둔 현미밥 한 그릇이 김을 뿜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직접 무친 나물 한 접시, 김 한 장, 그리고 마른 멸치 몇 마리. 누가 봐도 단촐한 식탁이지만 할머니는 그 앞에서 늘 2 손을 모읍니다. 이 밥이 오늘 나를 살려줄 거야. 그때 손주가 졸린 눈으로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할머니,
오늘은 반찬이 어제랑 똑같아요. 그래야 내 속이 편하지. 맨날 같은 거 먹으면 질리지 않아요? 몸은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아. 단순한 걸 좋아하고 익숙한 걸 편하게 여겨. 손주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래도 매일 똑같은 밥 먹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로 먹는 게 아니라 살려고 먹는 거지. 먹는 건 몸을 다스리는 일이고, 몸을 다스리면 마음이 따라 편해진단다. 할머니는 밥 한 숟가락을 뜨며 말합니다. 젊을 땐 밥이 귀한 줄 몰랐어.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젠 밥 한 숟갈에도 감사가 담겨 있단다. 손주는 그 말에 조용히 젓가락을 멈춥니다. 감사요? 그래. 감사하며 먹으면 그게 약이야. 불평하며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독이 되지. 된장국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은 할머니는 천천히 씹으며 미소 짓습니다. 이 맛이 제일 좋아. 된장국이요. 그냥 짠 거 아니에요. 짠 속에도 깊은 맛이 있단다. 된장은 시간의 맛이지. 시간이 지나야 깊어지고 기다려야 진짜 맛이 나. 그 말은 단순히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의학적으로도 된장은 놀라운 발효식품입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 유산균이 풍부해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오래된 된장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나물과 현미밥의 조합은 섬유질과 미네랄을 공급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정순이 할머니의 식탁에서 진짜 영양소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할머니, 요즘 사람들은 식사 시간에도 다 휴대폰 보던데요. 그래서 밥이 아닌 거야. 밥은 눈으로도 먹고 마음으로도 먹는 건데 자꾸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 아무리 먹어도 허한 거지. 그럼 밥 먹을 땐 아무 생각도 안 해야 해요? 아니, 생각은 해도 되지. 다만 감사한 생각을 해야지. 아,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그 생각 하나면 밥이 달아. 손주는 잠시 멈춰서 밥 한 숟갈을 뜨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그렇게 먹으면 그게 보약이지. 식탁 앞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짧지만 그 여운은 깁니다. 밥을 씹는 소리, 된장국에서 나는 김의 향기. 그 모든 게 집안을 채우는 평화의 리듬이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단조로운 식탁일지 몰라도 할머니에게는 그 단조로움이 바로 안정이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야.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절대 병들지 않아.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감사와 식사의 관계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 식품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 효율이 30% 높고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즉, 마음의 태도 하나가 몸의 화학 반응을 바꾸는 셈입니다. 정순이 할머니의 식탁이 건강을 지켜준 이유는 식단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는 손주에게 말합니다. 밥 먹는 건 단순하지만 그게 인생의 연습이야. 천천히 씹고 음미하고 감사하면 그 습관이 마음에도 남거든. 손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엔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세월이 쌓인 지혜의 상이 보입니다. 5번째, 움직임이 곧 젊음이다. 식사를 마친 정순이 할머니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밥그릇을 헹군 뒤 빨랫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옵니다. 햇살은 조금 높이 올라 있고 공기 속엔 봄 냄새가 스며 있습니다. 할머니는 베란다 끝에 줄을 걸고 빨래를 넣습니다. 하얀 수건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춤을 춥니다. 손주가 다가와 말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이제 이런 거 무겁잖아요. 괜찮아. 이게 내 운동이야. 운동이요. 그냥 집안일인데요. 그래. 내겐 밭일도, 청소도, 빨래도 다 운동이지. 움직이면 몸이 젊어지고, 멈추면 마음도 늙거든. 손주는 웃으며 물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얼마나 걸어요? 글쎄 밭까지 다녀오고, 마당 쓸고, 집 안 오가면 하루에 6,000걸음은 되겠지. 진짜요? 요즘 사람들도 하루 만보 걷기 한다고 하던데요. 그건 필요 없지. 꾸준히 움직이면 그게 만보다 낫단다. 할머니는 말하면서 마당을 쓸기 시작합니다. 대나무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며 내는 사각사각한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립니다. 이 소리가 참 좋아. 무슨 소리가요? 이 빗자루 소리. 나한텐 이게 명상음악이야. 명상음악이요? 응. 몸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잠잠해져. 잡생각이 사라지거든. 젊은 시절 할머니는 몸을 많이 혹사시켰습니다. 논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 밤에는 가족들 밥상을 차려야 했죠. 그 시절엔 운동이라는 단어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땐 몸이 힘든 게 싫었어. 근데 나이 들어보니 몸을 안 쓰는 게 더 무서워. 정순이 할머니는 몇 해 전 무릎 관절이 부어서 일주일간 누워 있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늙는구나. 그 후로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하루에 한 번은 몸을 움직입니다. 빨래를 널거나 마당을 쓸거나 아니면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합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도 멈춰. 그럼 생각이 굳고 기운이 내려앉아. 할머니의 말에는 오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명확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6,000보 이상 걷는 노인은 그 이하로 걷는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40% 낮고 치매 발생률도 37% 감소했다고 합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노년층은 불안감과 우울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즉, 몸을 움직이는 사람은 마음까지 젊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손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묻습니다. 할머니, 근데 가끔은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쉬어야지. 하지만 멈추는 거랑 쉬는 건 달라. 멈추면 굳고 쉬면 다시 움직일 힘이 생기지. 그럼 쉬는 게 뭐예요? 움직임 속에서 숨 고르는 거야. 빨래 널다 멈춰 하늘 보는 것도 쉼이지. 밭에서 김 매다 멈춰 새소리 듣는 것도 쉼이고. 그 말에 손주는 잠시 하늘을 봅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 눈이 부십니다. 그 순간 그는 할머니가 말한 쉼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합니다. 할머니는 마당을 다 쓸고 나서
평상에 앉습니다. 손주는 옆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따릅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빨래가 바람결에 나부끼고 새 소리가 들립니다. 그 고요한 움직임 속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몸은 나이 들어도 마음은 늘 움직여야 해. 생각이 굳으면 얼굴도 굳고 표정이 늙거든. 손주는 그 말을 조용히 따라합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도 멈춘다. 할머니가 웃습니다. 그래, 그걸 기억해. 살아있는 한 움직여야 해. 그게 젊음이야. 해가 저물고 빨래는 다 마르고 저녁 바람이 마당을 스칩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약 한 알 없이 잘 지냈습니다. 햇살로 몸을 깨우고 물로 속을 씻고 숨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밥으로 힘을 얻고 움직임으로 젊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하루의 반복이 90년의 건강을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묻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오래 살아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거,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거지. 그래서 감사할 시간이 많아져. 나는 매일 아침 약 대신 감사부터 삼켜. 그게 제일 좋은 보약이야. 그 말에 손주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할머니는 하루를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라 평범함을 특별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걸.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입니다. 나는 평생 약 대신 햇살을 삼켰지. 햇살은 내 뼈를 데우고 내 마음을 살렸어. 나는 약 대신 물을 마셨고, 물은 내 몸의 먼지를 씻고 내 생각의 거품을 가라앉혔지. 나는 약 대신 숨을 쉬었고, 숨이 고요하면 마음이 편해졌어. 나는 약 대신 밥을 먹었고, 밥은 내 하루를 묶어주는 끈이었지. 그리고 나는 약 대신 움직였어. 움직이는 동안 늙지 않았거든. 건강이란 병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많은 상태입니다. 젊음이란 주름이 없는 얼굴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행복이란 햇살 한 줄기에도 미소 짓는 능력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햇살, 물, 숨, 밥, 그리고 움직임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하루를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지혜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혜로 담은 하루, 건강한 내일을 위하여.